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권역의 네, 새해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이렇게 국장이 시장에게 신곡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업무 보고를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와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전임 시장님 또 제 임기 중에 매년 이렇게 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걱정돼서 또 못했죠. 못했는데 또 이게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이제 또 지역의 현안도 직접 시장이 업무 보고도 받고 의논하려고 했는데 또 일주일 전부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신종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이제 퍼지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시나 대통령님 또 도지사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또 각자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도 유의해 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신년 업무 보고에 또 지역의 지역 정치인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시의회 오봉구 의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권재용 도의원님, 구구의 또 부의장님, 이모석, 정선희, 김영균 또 이렇게 시의원님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법정 개혁을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그저 이름만 가지고 명예로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봉사하는 우리 회장님들, 위원장님께 시장이 할 수 있는 존경과 함께 감사 말씀드릴게요. 또 이게 장암동 주민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하고 의정부시 전체 회장이신 박범서 회장님, 또 유문수, 송명호 자치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우경숙, 정경복, 또 강정남 이렇게 통장회장님, 박상배 새마을 회장님, 손덕수 자율방범 회장님, 박권수 또 우리 노인회 회장님, 최효숙, 김광순 이렇게 분여회 사회보장 협의체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릴게요. 또 여기 시장님께 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면허 사업 시험장을 이전을 반대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유가 있으시면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암동에 또 지금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장암동의 땅에 도봉면허 시험장 지금 노원구에 있는 것을 우리 박 회장님 동네인 고향인 장암동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남양주도 반대한다는데 특별히 그걸 오게 되는 경위 또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런 그죠? 그 경로당에 시장님이 전부 안마기 하나씩 사줬는데 요즘 쓰시나요? 예, 전국에 최초라는 것도 아시죠? 예. 그 잘 쓸만하던가요? 우리 장암동 계량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경로당에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바디 프렌드 이러고 아버지 효도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돈 있는 사람만 저게 500만 원도 넘는데 자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고도치고 힘든데 우리도 사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지금 사회 보는 분이 박춘수 노인 장애인과 과장이에요. 여기 동장님은 지금 이게 법정 거기를 갔는데 이거 노인복지법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사드려. 그래서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노인 장애인 과장이 총대 메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 이제 질문 그렇게 주셨고 혹시 그 도봉면허시험장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려고요. 그런 질문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추가로 도봉면허시험장과 관계해서 또 질문 주실 분을 합해서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좀 설명드려도 되겠죠? 토막이 나니까. 또 추가로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 그것만 궁금한가요?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 노원구에 있어요. 노원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옆에는 기지창이 있고 도봉면허시험장이 기지창은 5만 평이고 요거 2만 평인데 한 7만 평 자체를 서울시의 발전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하나는 기지창이 저쪽으로 이 남양주 별나라는 데로 가게 이미 합의가 돼 있어요. 원래는 창동이라는 게 4호선 종점인데 종점이 기지창을 가지고 저 남양주 별내로 이사가게 되니까 옆에 이렇게 가로로 2만 평 되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지창 5만 평, 요거 2만 평, 7만 평을 몽땅 딴 데로 옮기고 크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2035라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그거는 옮겼는데 밑에 게 도봉면허시험장이 안 갔으니 시너지 효과가 안 나니 5만 평도 크지만 7만 5천 평을 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자체 용역을 통해서 도봉면허시험장을 딴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용역을 해서 세 군데를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세 군데를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 옆에 중량구 바로 붙어 있어요. 노원구, 중량구 이렇게 붙어 있는데 중량구 했으면 좋겠다. 아니 서울에 노원구도 딴 거를 지네 것도 옮기면 좋겠다는데 노원구는 뭐 중량구는 뭐 안 되잖아요. 또 땅값도 엄청 많이 거의 비슷하니까 옮기는 가치가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남양주시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 기지창, 창동 기지창이라는 거를 글로 갔으니 그걸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3 후보지로 의정부에 있는 다락원이라는 호원동 일대와 지금 장암동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의정부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공문이 온 거예요.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그래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그린벨트니까 그래 정말 온다면은 뭐 우리 그린벨트를 뭐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라는 거는 풀어주는 건 고마운데 그린벨트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40만 평 이렇게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거 있는데 우리 물량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거기가 급해서 거기가 해달라는 거니까 다른 데 쓸 때도 많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하여튼 알았다. 그린벨트를 경기도나 서울 물량으로 한다면 검토할 수는 있지라는 정도로만 의사소통이 됐는데 한 2, 3개월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그때 그려놓고는 왜 국장도 오고 과장도 하는데 연락이 없냐 그랬더니 그냥 아유 죄송하게 됐다고 제2 후보지에 남양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은 LH라는 곳인데 LH가 2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아주 딱 닮은 꼴입니다. 거기도 현재 2만 평인데 그거를 내주기로 하고 합의가 됐으니 의정부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신경을 뭘 써. 혼인하자 그러고 그냥 한번 사진만 보내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거예요. 7개월, 6개월 내지 7개월쯤 됐는데 국장이 온 게 아니라 거기에 구청장이 오셨어요. 아, 큰일 났다고 시장님. 아이고 웬일이냐? 그것도 제가 이상한 오늘 또 이게 토요일마다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채를 가져온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짓이냐? 아 시장님 테니스 한번 쳐요. 테니스 칠 줄 알아? 아 제가 배드민턴 치는데 뭐 대학교 시절에 한번 쳐봤는데 테니스를 못 치는데 졌으니까 제가 밥 살게. 아 여기 의정부인데 내가 살게. 근데 밥을 사면서 큰일 났다 그래. 꼭 좀 상의할 게 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도봉면허 시험장이 노원구에서 시장도 반대하고 시의회도 반대하고 시민들이 왕창 반대해가지고 다시 의정부로 오는 걸 검토해 주세요 그래. 꼭 왜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그 질문인데 LH가 2만 평 땅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손을 들어서 일로 와요. 그 조건으로 LH가 지금 일으키는 그 사업 단지에 지분을 요청한 거예요. 땅값도 필요 없어. 우선 옮겨주는 것도 협조하고 우리 땅이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 그 대신은 그게 몇 조 되는 사업인데 뭐 10%든 지분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주인이 아닌 시민과 의회와 시장이 반대를 하고 기지창도 들어오는데 어디다 대고 이런 걸 들어오냐. 그리고 우리가 노원구가 무슨 이익이 있냐라는 이유에서 반대를 하니까 의정부를 한번 검토해달라 그러는 거를 까마득하게 결례를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냐?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남양주시가 반대했는지를. 처음에 남양주시와 시장님과 의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땅 주인인 LH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땅에 대한 물론 그게 들어오는 게 이득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혐오 시설이니 기피 시설이라고 뒤집어 씌웠지만 전혀 아니에요. 모든 시에서 갖고 싶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오직 땅 주인인 LH에게 조금만 떨어지고 막대한 사업 지분만 가지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리고 그 땅 자체는 LH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께서는 어려운데 준주거 지역이라는 땅이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린벨트 녹지만 하는 거. 그린벨트는 아예 풀만 심어야 돼. 1종 4층까지만 줘야 돼. 2종 12층까지만 줘야 돼. 3종 그러면 30층 질 수 있어요. 준주거 지역 45층 60층까지 질 수 있어요. 땅에 대한 용도를 그렇게 다 지고 다니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남양주시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가 하든 60층까지 또는 50층까지 질 수 있는 용적률이 거의 한 800%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 값어치 있는 땅, 준주거 지역이었어요. 그것도 2만 평.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후보지는 뭐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묶어둔 땅,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 시장 아니라 대통령님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특별법으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그린벨트는 영어고 그런 법은 없어요. 제목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 뭐냐? 절대 거기는 건축물이 단 한 평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은 강남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는 거예요. 땅의 위치가 좋든 말든 절대 곡식이나 풀이나 꽃 심는 건 좋은데 그것도 비닐하우스 정도는 되는데 그 외에 그 앞에 지금 다 벌금 물리고 있어요. 화원들, 꽃들. 그래서 내가 도지사하고도 막 싸운 거예요.
아니 이걸 수십 년 동안 화원이라 그러고 그린벨트라서 화원하고 집 모양처럼 거기에 좀 연탄대고 뭐 하는 거를 집이라 그래서 때려부시라 그러고 이행강제금 이건 너무 이건 아니다. 형님 나 언제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로. 아무리 그린벨트의 법이 그렇다 그래도 확대 해석하고 그거 살려줘야지. 그린벨트도 억울한데 옆에 비닐하우스 있고 그거를 화원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데 이걸 단속하라니. 그래서 다시 지시했는데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꾸기 전에는 실정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행장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천막형 화원을 줘도 위법인 땅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돼 있냐? 재작년 12월 말까지 개발 행위를 고시하거나 공고하지 않으면 그게 공공사업이든 주로 공공사업은 조금 풀어주는데 개인 땅이든 절대 안 풀어준다고 고시가 돼버린 거예요. 20만 제곱미터는 한 6만 몇천 평 되는데 이 20만 제곱미터 6만 평 비하 조그만 땅은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안 풀어준다고 고시되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래도 하려면 시기적으로 쫓겼는데 저쪽은 빨리 그거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정책적 판단만을 한 거예요. 의정부를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별 악의적인 얘기를 하죠. 앞으로 아름답고 뭐 발전 가능성 있고 뭐 보존해 놓으면 엄청 황금의 땅인데 다 인정을 해. 앞으로는 그린벨트가 풀리면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에도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밭대기만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강화돼서 지침까지 내려왔어. 지금도 안 풀어주고 앞으로는 더 안 풀어주겠다고 최근에 지침을 강화한 법령에 거기에 당연히 재간이 있냐고요. 우리 지역에 사선의원님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장이 있었는데 법을 그거를 풀라 그러면은 수도권만의 일이니까 풀지 말라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난리 굿을 쳐서 단 용어 한마디 그 범위 한 줄을 못 고치는 게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그린벨트법이에요. 왜 그래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법은 수도권에만 있어요. 야속하게. 요 밑으로 양주, 포천이나 뭐 전라도, 충청도도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뭘 풀어가지고 뭘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옥죄듯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 주인은 어떠냐? 땅 주인은 하염없이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임대료금 몇 푼 받겠어요. 근데 토지 관계되는 법이 바뀌어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 하염없이 세금만 내. 살 사람도 없어. 팔 수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그러한 땅을 현재는 그러는데 땅 주인이 그걸 도지세 받고 그냥 화원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으로 유치해서 공공기관이 유치가 된다면은 당장 다른 시군에서 좀 경제 유발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이유로 밥집, 뭐 거기 화원, 무슨 뭐 아울렛이 다 먹고 살게 되는 활성화되네. 현재는. 그리고 자기네들도 많은 이득이 있으니 우리에게 상당한 액수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500억을 결과적으로 받아낸 거예요. 500억이 뭐냐? 저쪽에는 1조다. 그건 나중 일이고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에서 500억을 받아내냐. 선배 시장님을 욕할 얘기는 아닌데 이따가 좀 화면에 나오겠는데 그 앞에 장암기지창을 하면서 10만 평인데 144억을 결과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7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시대는 조금 변했지만 20억을 받으면은 옛날 수준으로 법정까지 간 거예요. 판사가 결정해서 144억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억을 받으면은 상생발전자금으로 배가 터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원구나 서울에서 50억. 옛날 값어치에 3배 주면 됐지. 에이 그랬더니 자 70억. 됐지. 엄청 많이 줬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상생발전자금이. 계속 버티니까 답답한 건 너희들이지.
결국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350억은 지방자치세의 관행을 무너뜨리고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짓이 아니라고 의회에 최종 승인을 내버린 거예요. 350억 이상은 안 된다. 이거 마음대로 해. 의정부의 이 몫을 하기 위해서 7개월을 다시 싸운 거예요. 결국은 오세훈 시장님이 내가 그러면은 자 7개월 지났어 한 달만 지나면 이건 무효야 그랬더니 사신을 보내고 뭘 보내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의회는 3분의 2가 민주당인데 자기는 저쪽에 국민의힘 시장인데 어떻게 하죠? 출구가 완전히 막혀서 대안이 없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구청장이 노원구에서 우리 시에서 150억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150억을 노원구에서 추가를 한 거예요. 150억은 어떤 거냐? 노원구가 가용 예산이라는 게 50억밖에 안 돼요. 노원구가 1년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돈. 3년치를 빡빡 긁어가지고 그걸 보태가지고 서울시하고 350억을 보태가지고 우리 시에게 다 준 거예요. 협정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나중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도 하고 뭐 그러면은 우리 귀책사유라는 걸로 우리 때문에 해제되면 민법상 2배를 물어주게 경전처리 그렇고 뭐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200억 먼저 받았고 우리가 파토를 놓으면은 400억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협약서에. 어디다 대고 이거 다 빼버려. 그거를 독소조항이라 그랬는데 그걸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이게 정말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피시설 내지는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의정부 몇 사람과 의정부 시의원 도의원 외에 도봉 이 면허시험장 자체를 기피시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거 듣지도 못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시군에 3년 이내에 면허시험장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전부 신문 여기 우리 국장님들이 신문사 국장님들이 10분이라고 하겠어요. 전부 지금 당장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캡처한 것이에요. 광주광역시에서 올해가 2022년이에요. 2023년 완공한다고 인근 집가 상승하고 주민 효과가 크다고. 그런데 난리가 났다는 기사의 밑에 광주시에 어디로 갈지가 지금 뜨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따 그 장면은 조금 이따 더 보여주고 충남 천안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다고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광양에 전라도 운전면허 시험장 들어와서 저 위에는 뭐예요? 연간 21만 5천 명이 오면 연간 매년이라는 거예요. 150억의 지역경제 효과 있다고 의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 합동사진 찍는 거예요. 이건 인천광역시예요. 인천. 아까 그거는 광역시 전라도 광주를 얘기하는 거고. 인천이 인구가 390만 400만이 다 돼가는데 딸랑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인천시장이 죽어라 하고 불 좀 꺼. 이거 좀 보게.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전라도 한번 보일까요? 전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네, 이게 다 보여줘 보세요. 이거. 이게 다 이게 인터넷에 나온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줘. 김경준 사진도 보여줘. 응? 이 사람 텔레비 나오니까 익숙하죠?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비 후보 국회의원 나올 때 뭐라고 이게 신문 기사예요. 여기 보면 뭐 아시아경제 뭐 호남 취재본 뭐 내가 예비 후보인데 국회의원 되면은 자기가 국회의원 후보인데 꼭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하겠습니다. 이러고 공약을 제시 이렇게.
이 사람이 떨어졌어. 누가 됐나? 그 다음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된 사람. 잘 몰라요. 내 이 사람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2023년에 내가 장관을 목을 조르고 난리 쳐가지고 자기가 하나 유치했다 그러는 거예요. 유치했는데 아까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동구에는 구라는 게 몇 개 있는데 서로 달라고. 왜? 집가 상승 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인터뷰가 미쳤냐? 내가 내 지역구에 가져가지 어딜 남들 주냐? 절대 남 안 준다. 다른 구에 안 준다. 이게 인터뷰 내용이에요. 국비를 또 따왔다고 또 한번 보여주라고. 광주광역시 현안성 국비 얼마 중에 자기가 제일 잘한 거 운전면허 시험장 예산 땄다고. 근데 전라도 광주는요, 이용섭이라는 사람이 광주시장인데 그분이 행안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경찰청 이 면허 시험장 목을 조를 수 있는, 자기도 공약했어요. 못한 거야. 근데 국회의원이 내가 했지 그러고 광고 내는 거예요. 아까 다시 보여줄까요? 그 앞으로 가서 전남 광양에도 21만만 온다는 거예요. 광주가 광역시 지자체가 15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뭐 전주, 대전 뭐 이런 거예요. 부산, 인천 없어요. 나중에 가서 본다는 거야.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전국에 27개밖에 없어요. 국가 사무를 보는 거야. 아무 데나 갔어도 돼요. 어? 여권하는 거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경기도 1000만 인구가 전부 서울 가서 여권 만들었어요. 임창열 지사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지역적 차별이냐 그래서 수원에 하나, 딸룸, 의정부에 하나 이렇게 여권 업무를 만든 거예요. 아무 데나 갔어도 돼요. 그래서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가지고 의정부 뭐 양주 다 안양 전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운전면허는 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서울시에는 동서남북 4개밖에 없어요. 경기도는 서울의 20배만 한데 인구는 1300만인데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어디 있어요? 우리 도 의원님? 경기도에 3개 딸룸이 있는데 우리 도 의원님이 주장하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3개 있는데 어디 있어요? 네. 남부에는 어디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몰라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묻잖아요. 기피시설이라고 빤대기 들고 당장 철회하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시장님 오늘 원고 보고 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세요. 나중에 제가 경기도에 의정부에 있고요. 그리고 용인에 있고 안산에 있어요. 경기도의 수도는 수원이에요. 인구가 130만이에요. 뭐 특례시니 뭐니. 고향에는 105만이에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수원에 사면 뭐합니까? 운전면허 하나 달라 그러거나 갱신하려 그러면 안산에 가거나 용인 아니면 몰래 의정부 와서 해야 돼요. 아니면 서울 가야 돼. 자존심이 뭐고. 그래서 광주 국회의원이, 광주시장이 모든 그것이 없는 국회의원들, 시장이, 군수가 장관 목을 조르고 하나만 해달라 그러는 시설이 운전면허 시설이에요. 그런데 땅이 2만 평, 최소 15,000평이 있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남양주 질문하셨는데 남양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정부 안 가도 되고 노원 안 가도 되고 하염없이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여권을 일생에 한두 번이지만 하염없이 서울이나 노원구 가서 하면 좋습니까? 자기 그냥 구청이나 시청 가서 해야지. 똑같은 국가 사무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유동인구에 의해서 그것이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러는 거예요. 현재는 거기서 땅 주인에게 다 보상해서 좋고 일괄로 현시가대로. 두 번째는 현재 그렇게 묶여 있는 것보다는 지역 경제에 그것이 유동인구로서 잘 경제가 돌아가서 좋고 500억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해서 경로당부터 해서 노인정부터 해서 복지시설부터 해서 가용재원하는 게 이게 무슨 우체국 자리였어요. 다 해봐야 50억도 안 되는데 시장이 없다고 질질 끌고 뭐 한 6년 7년 무슨 동사무소 하나 지으면 150억 내지 200억은 지는데 못한 거예요. 다 못한 거예요. 있어보자. 그 500억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장암동에서 복지 체육시설 우선하고 도로 닦아주고 가스 놔주고 그리고 남는 돈은 여기 시의원들하고 해서 시 가용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병경 네가 폼 잡으려고 임기 중에 하냐? 미안하지만 저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1년 반부터 받기 때문에. 그럼 후배 시장님한테 뭔가를 의정부 발전으로 백지수표를 500억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장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왜 반대하냐고. 왜 반대하는 거예요? 마이크 좀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그 반대하셨나요? 지금도 반대하나요? 지금 업무 보고가 아닌가요? 아, 이거 반대하셨으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저 마이크 들고 저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될까요? 아니, 반대를 안 했어요? 아니야, 반대를 한 이유를 아, 그게 좀 한번 들어요. 시장님 말씀드릴까요? 업무 보고가 시민들한테 이 질문을 시민이 하셨으니까 반대하고. 아니 질문은 시장님 저는 오늘 업무 보고 시장님 보고 들어온 건데 시민이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예. 반대하는 저는 이유를 아니 드려요. 반대 이유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거 보면은 지난번에 협약서를 공개하셨잖아요. 그죠? 언론을 공개하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거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협약서의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지금 업무 지역에 보고를 굉장히 거예요. 중요한 도의원이 계속 확대해가지고 반대기 들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왔으니 그걸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도봉 변호인 시험장에 대해서 예. 저 시민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예. 그 한 거에 대해서 그 기본 협약서부터 시신 협약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궁금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장님이 어찌됐든 협약식 그걸 내용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연합뉴스에 뭐라고 하시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저는 지금 반대하고 안 한 게 아니고 반대 안 하신 거예요? 제 반대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반대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고 왜 있습니다. 반대하냐고. 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업무 보고 시간에 저한테 자꾸 해주시면 시장님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신다면 제 의견을 주신다면 네.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왜 반대했는지. 저는 지금 이제 도봉 변호인 시험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일갑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합뉴스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도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이 협약이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의정부시나 시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게끔 노력하셨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기사에도 3선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시장이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후임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의 뜻을 저는 존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신 거고 반대를 계속했고 지금도 하는데 반대한 이유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유가 아니라 반대한 지금 이유는 있었어요? 오늘 업무 보고신데 왜 저하고 이렇게 반대한 대답하시죠? 이유는 있는데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차후에 다 하겠습니다. 전 나름대로 시간 돼서.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고하세요, 시장님. 이게 낫게 시민들이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계속 반대한 이유는 궁금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궁금해요. 동의한다 그러잖아요. 왜 했으면 반대한 이유를 왜 밝히질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정치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즘 이렇게 서로 대화를 시켜서 그런 거 아니면 업무 보고 자리 아닙니까? 사장님? 업무 보고에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반대하는 시의원, 도의원이 있으니까 되물어보는 거예요. 완전 한 말씀만 드리면 알겠습니다. 네. 굳이 저보고 얘기하면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시장님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시민들한테 뭐 시민의 대표는 대면전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도 얘기하세요. 대변인이시고 예, 대통령 후보도 지금 모든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얘기를 하세요. 시장님은 대변이 아니세요. 네, 시장님은 시장님도 시민들 따라 하시잖아요. 네. 다 똑같은 이게 해보세요. 대변인이에요. 예, 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가장 의정부 시민으로서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대리인으로서 그렇고 네, 이 협약이 네. 상생 협약이라 그러면은 네,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함께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노원구에서는 축제 분위기에 현수막이 딱 걸리고 있는데 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축제 분위기는 시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몇몇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나 네.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노원구보다는 그렇게 축제 분위기 아닙니다. 네. 그렇게 발전될 거라고 하는 것도 네.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객관적인 자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답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름답고 좋은 땅,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땅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를 위해서 상납한 거라고 규정을 하고 그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현재의 가치를 아까 얘기한 거고 미래 가치는 어떤 보관이 있나 그 땅의 모양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게 노원 기지 차량의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동부 간선도로고 중량천이고 노원 기지 차량이 있고 면허시험장이 있고 여기 노원역집 있고 롯데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노원구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75,000평이에요. 이게 큰 길 옆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원 차량 기지가 여기가 4호선 종점이에요. 이게 종점이 이 별내로 남양주라는 데로 이사 감으로써 이게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대로 35년, 40년 공공기관으로 묶여있던 땅을 이전을 함으로써 그 자기들 말대로 85%, 90%가 아파트를 질 수밖에 없고 LH가 지면은 꼼짝을 못해서 저랬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땅이 이거라서 이거에 목숨을 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까 뭐 14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전철 7호선 종점이 장암역이라는 게 이미 와 있어요. 이게 저쪽은 5만 평인데 이게 10만 평이에요. 10만 평이 지금 와 있어요. 운명적으로. 한 15년 됐어요. 그 대가로 140억 받고 받든 안 받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거하고 너무 닮은 걸로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모양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을 여기다 이렇게 되지 원도봉산이 보이는데 늘 얘기한 것처럼 LH 아파트라도 툭해서 여기처럼 20층, 30층 아파트 지면 누구 말대로 LH가 단 1억이나 10억을 내놓고 갑니까? LH가 분담해야 되는 하수처리비용, 학교 분담 거 전부 짜게 내고 무슨 사람이 뭐 해드려도 길도 하나 안 높여지는데 LH가 지들 이득을 보지 의정부시에 무슨 이득을 남깁니까? 그러면 여기서 현재 경제 활성화는 나중 일이고 이렇게 묶어두자라는 거예요. 왜? 공공기관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아무런 비전을 담보하거나 축적시킬 수 없으니 그래서 이게
10만 평이고 이게 2만 평에 12만 평 저거 두 배니 이렇게 두자는 거예요. 이게 뭔데? 7호선 종점 기지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7호선이 어떻게 돼 있냐? 의정부 탑석을 지나 바로 여러분 동네 탑석을 지나 옥정을 지나 포천까지 가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연천이나 저 철원이 우리는 뭐냐 더 밑으로 연장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걸리냐? 좀 안 됐지만 한 7, 8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7, 8년 후에 여기 35년 기다렸다는 것처럼 우리의 정치적인 역량과 상황을 변화해서 이게 기지창이 종점에 있는 거라고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저 철원이나 거기서 정비하고 또 왔다가 갔다가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 대신 여기서 일어나는 비용을 땅 파는 비용을 일부 대서라도 니네가 기지창을 받는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비전을 이쪽 리더십이 발동해서 국회의원 구청장이 가능했다면 유일하게 그거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그건데 다른 방법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좋은 땅 왜 줬냐. 지금 안 줘서 이득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줘서 지금의 이득이 있고 경제 효과라든가 상생 발전의 이득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저거고 그 공공기관은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후보로 나선 경기도지사님이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1차는 5개를 2차는 무려 15개를 이전해버린 거예요. 공공기관이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도 경기연구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에 있어요. 멋진데 옹교라는 정치적 결단 하나만으로도 공공기관이 20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래야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옮겨야 될 이유가 있고 못 옮길 이유가 어디. 못 옮길 이유는 아파트가 있거나 다른 LH가 뭐가 해버리면은 그게 경제적인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시장이 정말 의정부 시만의 이득을 위해서 분투한 거예요. 분투. 상납이라는 표현을 듣는데 오세훈한테 내가 상납 받은 거예요. 싹싹 빌어가면서. 오세훈 시장님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마이크 있는 사람이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나요, 누가? 존경하는 남병영 시장님,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시장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합니다. 의정부를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몇 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3월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안병영 시장님의 전격적인 결단 덕분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첫 발을 디딜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가 함께 번영해 나갈 길이라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장님의 제안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학 교수로서 많은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셨고 최초 3선 의정부 시장을 칭찬이니까 그걸 뭐 빼고 요. 아시다시피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의 서울시 처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재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동의 절차도 아래와 같이 합니다. 협약 이후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지원할 지원구무 규모는 350억이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150억을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다각도로 고민하여 의정부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원구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다 그런 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75개소에서 150원이면 사기꾼 같은 얘기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자, 내가 이제 그거의 2배인 350억을 그만 얘기해. 시의회 결정을 한 거예요. 까불지 마. 150억 더 가져와. 7개월 동안 답보 상태인데, 좋아.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갈 거야. 21시간을 주겠어. 2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아웃이야. 시간 좀 달라는 지적 사안이에요. 서울시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긴 대로 노원구에서 150억을 긴급 주기로 했고 수습할 때니 20일보다는 열흘만 더 달라는 소안이에요. 근데 거기 뭐 또 누구도 등장하고 누구도. 제가 상납한 게 아니라 상납을 받았다는 증거고 노원구 구청장 싹싹 핀 개인 서한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뭘 거기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존경하는 남병용 시장님, 먼저 수도권 동북부 480만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요것만 읽어봐. 요거 뭐 이게 요거 밑에 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로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실이면 내용을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사과하라는 시장님의 요청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답변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런 사유로 그동안 진행되어 합의까지 이르렀던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사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것만 읽어봐요. 국회의원 고용진,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오승록. 자, 이거는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거기 그래서 이거 참 이거를 공개하기도 민망한데 하도 제가 뭐를 밀실이라 그러고 뭐 야합이라 그러고 뭐 상납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의정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버티고 날짜를 다 잡았어요. 혼인 날짜를. 그리고 뭐 노원구냐 뭐 그러지 마. 그래도 모양상 어느 당이든 서울시장님이 계신 가서 협의를 해. 오늘 이게 목요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날 나를 잡았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뭐 부동산 뭐 정책을 하면서 SNS로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인터넷상 논쟁이 벌어지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오세훈 시장님이 공방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는데 뭘 잘했어? 대장동이 좀 의심스럽고 그런 사업은 경기도가 다 그래. 하남 뭐 구리 무슨 저 의정부 등 의정부가 하나 들어갔던 거예요. 깜짝 놀라고 누가 보고하고 이거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의정부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가는 사업을 했는지를 밝히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 동반성장 당신들도 이게 있는 거를 이거 혼사를 앞두고 사돈집을 이루면 되냐? 공문을 시행했던 거예요.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정신도 없고 뭐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공방은 특별 보좌관이 하니 말로는 미안한데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니 공문이나 SNS로 사과할 수 없습니다가 답이었어요. 그리고 본부장을 보내서 본부장이 사과하니까 그 대신 하자고.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난 개인이 아니라 의정부를 대표하는 시장이고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이 있다고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한 달 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뭐 안병영을 어딜 나가니 많이 그러고 내가 사인 안 하면 이거는 진짜 뭐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승록 거기 구청장님이란 분이 본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거기 이준석 대표님도 만나고 이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과할 일이다. 근데 오세훈 시장님이 사과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회의원 세 분이 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아니 이게 당신의 원인 행위로 그러니 서울시도 노원구도 운명이 달리니까 사과하시오. 사과를 못 받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우원식이라는 국회의원님이 경기도 도지사이자 의정부 시장이니까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전화를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지사님하고 싸워서 뿐만 아니라 나 의정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좀 사인 좀 해주시지 다 됐다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상납하면 그렇게 안 된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거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마음 풀라고. 이로 인해서 의정부의 무혐의와 자존심은 다 살렸으니 하고 안 해준 거예요. 이걸 하고 지금 또 전화 주신 거예요. 아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좀 사인 좀 하고 뭐 그냥 싸움은 내가 할 테니 절대 그런 걸로 정쟁을 삼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정쟁을 삼아서 의혹을 밝혀라 그러고 무슨 이거에 대한 최대의 수혜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실제로 신문에 아까처럼 뭐 유창호처럼 그럼 내가 오세훈 시장님하고 야합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뭐 할 거예요? 뭐 그러면 오세훈을 위해서 무슨 이재명 지사님이 막 거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국회의원들을 내가 막 뭐 어떻게 하면 경기도 교육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도 미래도 또 어떤 경우에도 의정부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 시즌에 와서 그야말로 그냥 말이 조금이라도 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를 들이붙여서 야당은 뭐 조금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조금 그거를 이슈화해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려는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러는데 우리 정선희 의원님도 반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시민들께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예. 예. 아 이게 마이크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후보를 듣는 자리고 시간이 네. 많지 않고 여기 이제 계신 주민들도 인사를 겸해서 네. 인사를 겸해서 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예. 예 인사도 하고 말씀을 한 말씀 하세요.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장안동 신곡 1, 2동의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허락하게 해주신 우리 안병윤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저는 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남습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 더 있다면 여기 계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어떤 의정부시에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께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봉면허 시험장 관련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자리는 면허 시험장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과 주민들이 저의 의견과 또 시장님의 의견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의정부 시민의 어떤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셔서 또는 전화로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저희가 정해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는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음 추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결론은 지금도 반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근데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에 얘기하겠다. 다음이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시장님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반대하는 이유만이라도 시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나요? 예, 궁금해하시니까. 시장님이 궁금하신 거 예, 저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궁금해하시니까. 그러니까 반대 이유가 나쁜 게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의 의견을 듣고자 하신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 찬성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호불호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의정부시 관내에 15개 동이 있고 권역이 4개 권역이 있지만 다른 권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기의 인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장암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장암동 주민과 이 지역의 토지주, 그러니까 실질적인 토지주의 반대 의견을 저에게 전달을 하셨고, 또 지역 장암동 주민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저는 받들고자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시장님의 말씀이 오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금의 결정이 그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또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서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고, 만약에 시장님의 생각이 맞았다면 지금 행정으로는 추진하시고 계시잖아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시고 어떤 시장이 오시든 그 시장이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소통했을 때 추진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실 수도 있는 사례가 지금 현재 안병일 시장님께서 경전철 관련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으로 반대를 했지만 그 과정에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꼭 바꾸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경전철은 지금 계속 잘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은 우리가 주민들이 그 당시에 되게 걱정했던 것만큼 그 걱정을 정책으로 잘 지금 승화시키고 계신다고 보여진다면 얼마든지 다음 후임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실 거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과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규 의원님도 반대하셨죠? 인사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1년도 신곡권역 신년 보고에 인사 겸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신곡권역은 보니까 4개 권역 중에 2021년도에 21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셨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 이유라기보다도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에 관한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대한 그 민원들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많은 그 답변과 물음을 하셨고요. 찬성은 아마 시민청원에 의해서 사인 하나 했고요. 처음에는 반대 시민청원이 와서 반대 시민청원을 했고, 많은 시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 입장에서 뭐 찬성이 많으면 찬성으로 가야겠죠. 제 입장에서는 반대 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에 대한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을 지금 우리 의정부 시험장과 면허시험장과 노원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과연 2개가 왔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룰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의정부의 면허시험장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표로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잠실 면허시험장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면허를 얼마나 많이 따고 그 주위에 경제적인 효과와 상권이 살았습니까?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면허 시험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하면서요. 이게 과연 상생애적인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옛날 80년대와 90년대 차이가 틀립니다. 그때는 가서 그렇게 시험을 봤지만 지금은 자체 학원에서 다 보고 있어요. 모든 면허 시험이 학원에서 자체 학원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필기만 와서 볼 수도 있고요. 적성 검사 위주로 지금 면허 시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면서 일자리 창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 역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대로 이전에 한다면 그 직원들이 그대로 옵니다. 과연 얼마의 일자리 창출이 있겠는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미세먼지와 매연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명권 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 의정부 시에 소속이 돼 있고 과연 미세먼지와 매연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 번째, 시장님께서 이제 스크린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타 지역의 지자체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상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역시나 광양시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면 서울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왜 의정부나 다른 경기도로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광역시는 강주광역시는 읍면까지 포함해서 광역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골이 다 죽어가는 시대예요. 농촌. 그 지역에 면허시험장을 넣어줌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효과의 수도권과 일반 지방의 광역시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런 대화를 해서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축제장이 시민 공천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 전체에서 찬성으로 갈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저도 찬성으로 가죠. 이런 부분에 공개적인 시민 공청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재웅 의원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암동 신고울동 신고기동에서 시의원 뽑아주시고 도의원 뽑아주신 그 권재웅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그 도움면허 시험장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자리에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불편을 드리지 않았나 참 염려가 큽니다. 또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저 정중하게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는 참 많은 논란에 시민들 논란에 대해서 논란을 또 특히나 말씀 중에 보면은 앞으로 그만두시고 이후에도 의정부시에다가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떤 리스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걸로 인해서 페이스북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도봉면허 시험장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정쟁의 거리는 되지 않는다 이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충분히 다음 차기 시장이 할 때 만약 금원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해지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 볼 것이 없고 어떠한 페널티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시의원님들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이 얘기를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하루 갖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건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실 생각 들고 이거는 더 이상 도움면허 시험장은 다음 차기 시장에게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회 권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요거 질문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시장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중요한데 지역의 리더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럽니까? 저를 위해서 찬성하는 얘기를 하라 그럽니까? 반대하는 이유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SNS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 시장은 저렇게 답변하는데 그 객관적인 그 상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반대 안 한 거를 왜 반대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뭐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CRC도 사실은 돼요. CRC도 되고 그다음에 고산동에 있는 또 신곡동에 있는 캠퍼스 스탠디도 되고 또는 그 문화복합단지에 뭐 물류센터도 되고 그걸 또 반대하는 또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하기 전에 지역 정치인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도 가서 하고 도의회도 가서 설명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시민 설명회 한 다음에도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재용 의원님도 반대하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고 계시죠?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마이크를 드리려고 그래요. 반대를 한다 그러고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으니 왜 반대하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좀 답변 짧게 한번 해도 괜찮겠죠? 네, 우리 유문수 전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캠퍼스 스탠디나 캠퍼스 CRC의 이커머스 물류센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커머스 물류센터는 그 국가 사업일 때 저는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냐면은 좀 더 그것도 그 긴밀한 그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복합문화융합단지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100년 먹거리 8.3호 정책하면서 가장 주요 사업이 됐었잖아요. 뽀로로라든가 KG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 뭐 스마트팜이 들어오게 된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한 저희 그 의정부 시민 전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들어올 거 하고 입주를 하셨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의정부 시민들이 아는 분만 알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최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뭐 의정부시 의회는 충분히 보고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큰 문제 없겠지. 뭐 법적으로는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과정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변에 그 상황을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변경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알아보면은 그냥 물류센터가 아니고 스마트 물류센터로 중부위에서 그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지금 모든 것은 모든 시민들하고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그 과정을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의정부시 의회의 시민들의 대변인인 의정부시 의회와 복합융합단지의 물류센터 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대화를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캠프 CRC와 스탠디에 대해서는 국가 사업이 아직도 진행돼야 될 거고 그 물류센터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현존하지 않은 최첨단 물류센터라는 거 제가 뭐 잘 알지 못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에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진행 사항을 보고 앞으로 의정부에서 해도 늦지 않게 생각이 들고요. 저 시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죠. 미국 공연지가 시민한테 돌고 오게 되면은 우리 오염이라든가 모든 것도 저가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저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제 질문할게요. 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고산동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도봉면허시험장도 그렇고 네. 물류센터도 그렇고 네. 사실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만은 과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지난번에 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 같은 건 비공개라고 해서 저가 시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찾아가서 도의원님들한테 나를 잡아주면 설명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는 그 물류센터에서 말씀하시나요? 고산도 물류센터? 도봉면허 시험장이고 뭐고 시간을 열면 오라가라 하게 하면 마음에 걸리니까 시장이
도청에 자리를 마련해 주면 가서 설명드리겠다고 저 그랬어요. 그거는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어떤 그거 시기를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자, 일요일 날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님. 도의원 다 있었는데 시장님 제가 이제 질문에는 이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업무 보건데 앉으세요. 예, 자, 죄송합니다. 내가 거꾸로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이가 빠지고 눈이 터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치열하게 대통령 후보 말도 안 듣고 서울시장한테도 옮기고 그리고 시민의 발전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뭐 단돈모래도 가져오려고 치열하게 해서 그거를 협상하기 전날까지 협상했으니 협상을 끝나고 시의원, 도의원한테 국회의원한테 설명도 드리고 시민한테 설명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사이에 왜 SNS로 성명서로 그 치열하게 정말 막 호핑 안 하고 기절을 한 공무원들을 그 탄핵을 하고 내용을 탄핵을 하고 그것이 왜냐라는 거예요. 왜? 그 내용에 부당하거나 시민들한테 불리하거나 그런 내용이 한번 여기 와서 이거 좀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시 신곡동의 시의원 도의원이 그 지역에 500억을 가져와서 또 광주든 아니든 천안이든 조금만 시든 다 지역 활성화해서 국회의원까지 눈탱이 터지고 장관까지 동원해서 유치를 하는 그 시설을 왜 시장이 결과적으로 가져온 거를 그렇게 험담을 하고 파기하라 밀실이다 뭐 왜 그러냐라는 거야. 왜? 그게 효과가 적든 말든 50명이든 100명이든 20명이 실제로 올든지 30만이 올지든 그게 어떻게 해를 끼치거나 장래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금 와서 공해 아니 이게 집 2층까지 지고 거기에다 져가지고 전기 자동차하고 스마트한 최신형 거기도 지금 용화 고등학교라고 있고 병원이 있고 백화점이 있는데 그거를 교통 무슨 유발한다고 그런 얘기를 시민들께 고하면은 그 이유로 반대한다면은 그게 잘 정말 그래서 반대했다라고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물류단지는 왜 왔냐? 스탠이 그거거든요. 국가 가예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안병령이 3기가 되니까 업자 뭐로 하려고 뭐 국가 갑니다. 대통령이에요. 장관이에요. 의정부 먹게 살라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마중물로 1조를 준다는데 그걸 받아왔는데 그거를 그 지역의 시의원이 왜 반대합니까? 대통령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통령 말씀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말로. 자,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여기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국장이 보고하고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전 세계 유행하는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로 죽지만 경제가 다 여기저기로 얼어붙어가지고 다 죽게 생기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한국도 그 후에 코로나 이후에 국가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게 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대로 있으면 한국 경제가 침몰하니 한국형 뉴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는 거를 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한국형 2.0 뉴딜만이 한국 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8개의 사업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 무슨 얘기냐? 1930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제일 잘 살았는데 물건은 산 때문에 같이 있는데
이 유효 수요라 그래서 전부 실업자가 돼서 물건을 못 사니까 공장이 또 망하고 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테네시 강이라고 큰 댐을 해놓고 전부 뭐 요즘 말로 50만 원,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돈이 생기니까 물건을 사고 물건이 사니까 공장이 돌고 이 선순환 그게 뉴딜 정책인데 그거를 한국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4차 혁명에 맞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들을 8개로 나눠서 그게 여기 있는 로봇, 드론, 스마트 물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해서 전국에 저기 위에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 속도를 내겠다고 직접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 중에 수도권에는 물류가 배정된 거예요. 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것을 다 물류의 배송이 51%나 수도권에서 발생하니 옛날에 주차장이 뭐 필요해요? 차가 없는데 주차장이 뭐 필요해? 주차장처럼 중요한 사회 인프라가 된 거예요. 물류라는 게. 그래서 각부 장관한테 뭐 드론, 로봇, 자동차 정해놓고 수도권은 국토부가 이 첨단 물류라고 하고 5개를 이 저 수도권에는 물류라고 정해놓고 경기도에서 5개가 손을 드니까 그 중에 3개를 지정한 거예요. 장관 발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앞에 스마트 물류 시범단지도 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앞으로 3년 내에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대통령 말씀을 저렇게 하셨는데 지금 녹음 관계로 못 듣는데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장관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라는 분이었는데 저 위에 보세요. 스마트 물류 확산이 곧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정부 구리 이 화성에 지원을 하면서 각각 1조에 그 마중물이라고 대통령이 하셨어요. 작지만 그 마중물로 지역의 경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고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작년에 국회에 대통령한테 또 다음 장관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류가 좋은 일자리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해서 5개의 시군 중에서 화성, 구리, 의정부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데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군사시설도 아닌데 우리는 공여지예요. 공여지. 땅이 없어요. 우리도. 공여지 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 공여지는 국가계획으로 시장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공여지 발전 종합계획을 승인받아야 돼요. 그거 해도 돼요? 그거 빨리 신청해서 되면은 64년 동안 미군 부대로 고생했으니 그거 종합발전계획 바꿔줄게 해서 신청해서 되고 그 종합발전계획이 승인이 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국가가 의정부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복합단지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뽀로로, YG, 관광 숙박단지, 스마트팜 그거를 한다고 그 땅이 20만 평을 풀어달라니 풀어줍니까? 그냥 LH한테 맡겨가지고 집 지고 떠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거 손대지 마 LH. 그리고 여긴 먹거리 해야 돼. 그리고 맨날 시민들한테 100년 먹거리 835 뭐 잘 살아보세요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그걸 8년 동안 죽으라고 해서 그게 다 35% 돼가지고 착공해가지고 뭘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전국에 100개의 물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땅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 한 평을 단 한 개의 시설을 국토부 장관과 중도위의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 이커머스 물류 클러스터라는 건 영어고 이커머스는 전자로 상거래 한다는 뜻이에요.
클러스터는 단지 마을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노상에다 살려면은 변하고 이러다가 시장이 생겼다가 그건 다 후진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고 백화점 마트에서 산 거예요. 이게 다 알잖아요. 시장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5일장, 10일장, 15일장 이게 아주 불편한 거예요. 백화점 가면 아무 때나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백화점을 문을 닫아요. 지금 용현동 뭐 거기 다 문 닫았어요. 롯데마트 안 해요 이제. 진짜로 안 한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커머스라는 걸 컴퓨터로 신청을 하면은 그게 뭐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그것을 보내주는 센터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화점 없으면 서울 농 가고 어디 가고 막 시장 없으면 막 헤매듯이 헤매서 교통이 유발되고 마을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게 물건 사러 백화점 없어지고 이마트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것만이 있어서 4기 신도시도 그게 필수 시설로 주차장, 수영장, 공원 없이는 안 되듯이 신도시 계획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부가 그린벨트니까 업자가 배부르고 시장이 하고 싶은 거 안 해줘요. 근데 어느 날 니네 스마트팜 하는 거지 스마트팜도 있다. 김제 뭐 어디 전라도 경상도 거기에 대통령께서 누진 사업으로 몰기로 했으니까 방 빼. 그리고 수도권은 스마트 센터락이라니까 그걸 해. 그걸 해야 부가가치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훨씬 경제적이고 너희들 잘 사는 거야. 권유가 온 거예요. 권유가 와서 다시 권유든 뭐든 그 사업 계획서를 내고 도지사를 통해서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국토부 장관이 무슨 뭐 이상하게 스마트팜은 뭐 왜 갑자기 빼라 그러냐고 다 2년 반 동안 승인을 내줬는데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몰아서 의정부 경제, 경기도 경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큰 흐름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업 변경으로 건축허가까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를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일자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 시장도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한번 일자리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일자리를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고.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아에로에 일자리만이 살 길이라고 그럽니다. 일자리만이. 트럼프는 이게 트럼프, 삼성, 뭐 땡큐 삼성 세금을 50년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베트남 한번 보여주세요. 베트남.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파격 혜택 50만 평을 50년 동안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빈 놈인가? 거기서 그게 와야지 지속 가능한 월급을 받아서 그리고 그 지역경제 혜택을 받고 다시 얘기해서 파주가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새 집질만 하면 또 지고 LG 필립스가 와서 결국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용인, 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전부 삼성 반도체니 뭐니 LG니 기업체 일자리가 들어와서 비싸지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서울에 1조가 투자하고 4만 개의 일자리 생긴다고 바이오 단지 한다는데 너는 500억 가지고 희덕거리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긴 아파트 더 질 수도 없고 그 바이오 단지 더 질 수도 없어서 일로 보내는데 거기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잡니까? 3년 동안 노원구 10,000명이 우리한테 유입되는데 거기 집이 거기 있든지 없으면 이쪽으로 유입되잖아요. 그럼 장암동이 제일 가까울 거 아니에요. 신곡동이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살면 그게 누구 주민이 됩니까? 그리고 누구의 일자리예요? 누구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암동 때문에 우리가 비켜주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면은 이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동반 상승인 거예요.
양주 한번, 동두천 한번 보여주세요. 동두천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기자님들 계시면 어제 그제 이게 4일 전에 신문에 난 거예요. 국가에서 산업단지 승인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석유, 화학, 뭐 금속, 전자주 공장 진다는 겁니다. 공장. 시장님이 가서 눈물 흘리고 국회의원까지 매달려서 공장 진다는 거예요. 공장에 굴뚝에 하더라도 일자리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국민소득 높은 게 울산이라는데요. 대한민국은 한 3만 3천, 뭐 어떨 때는 3만 4천 뭐 국민소득인데 6만 5천 원이는데 6만. 왜 그러냐? 조선, 화학, 공장이 울산에 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서. 형도 동생도 맘만 먹으면 다 일을 하니까. 그 소득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단소리라면 저기는 공장화도 저러는데요. 미안하지만 의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상 공장 이전 촉진 지역이라서 절대 공해 유발하는 공장이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거예요. 차가 온다. 차가 오는 거는요, 돈이 오는 거예요. 물건이 오는 거예요. 일자리가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공해 유발하러 오고 애들 깔려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시장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거를 뭐 아니에요. 그들은 밤에 다녀요. 화물차는 그들의 이익 때문에 전부 화물로 이동하고 특별한 도로가 설계돼 가지고 거기 진입로가 바로 2분 안에 그걸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돼 있는데 심심해서 글로 막 빙빙 돌아서 애들 치고 다닙니까? 문화복합단지에 1조 5천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1조 5천억짜리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근데 아까처럼 그 스마트 물류센터가 있다는 거를 겸해서 1조가 추가됐다고 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왜? 주차장이 있냐 도로가 있냐처럼 이거는 사회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장관이 그러고. 그래서 국가가 장관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거를 너 좋으니 사업성도 있으니 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게 일자리가 된다 그래서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확대한 시장에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걸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뭘 한 겁니까? 일자리를 만든 거 외에. 그리고 그게 국가 산업으로 주도 사업으로 조그만 거는 물류센터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100개 이상 만들어야지 국가가 앞으로는 기틀이 된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 경기도 잔치 대한민국의 물류를 장악하는 그 큰 클러스터를 공과 함께 아파트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국가가 지정해서 1조나 주는 거예요. 1조를. 뭐를 한다고 해도 국가가 1조를 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향이 뭡니까? 95%가 아파트야. 거기 아까 김현미 뭐 이렇게 있죠? 그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는 분인데 집값이 다른 데는 33평이 막 20억 30억인데 얼떨결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내가 지역구는 아직도 33평에 5억짜리 많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왜 안 올라갑니까? 고향이 똑같이. 성남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게 테크노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목을 조르고 결국은 테크노밸리가 뭔데요? 양주에는 전부 공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고 그냥 좋은 땅 다 해가지고 지금 무슨 국가에서 승인을 받느니 마니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공해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 일자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거를 유치해서 거기서 이조되는 경제 유발 효과를 835 딱 맞춰가지고 일자리 만든 시장을 그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이 왜 탄핵을 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왜? 그래서 정말 깊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의 토론과 섭섭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하고 시민들의 성원과 정말 이게 정말 며칠 남았습니까? 아까도 내가 대통령 후보님에게도 의정부 자존심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그래도 자존심, 그 자존심인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해서 정말 막 기절을 하고 코피를 쏟고 한 공무원들 보라. 안병용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 가시를 조금 달라 그러는데 그걸 다 뭐 하나도 그냥 6년 7년 걸리는 걸 다 발로 차고 심한 말로 하면 그냥 폄훼하고 모독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이 온몸이 그냥